사고 당시의 CCTV 영상을 보면 도로에 멈춘 버스를 건물 잔해가 그대로 덮쳤습니다. 무너진 건물 바로 앞이 버스 정류장이었습니다. 정차한 순간 건물이 무너져 내리면서 미처 피할 겨를이 없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정영재 기자입니다. 노란색 버스가 속도를 줄이며 들어옵니다. 한 곳에 멈추자마자 건물이 무너집니다. 콘크리트 더미가 차량을 덮치고 흙먼지가 피어오릅니다. 도로는 먼지로 뒤덮입니다. 사고 당시 CCTV에 담긴 모습입니다. 무등산 국립공원에서 전남 공무원 교육원을 오가는 시내버스를 건물이 무너지며 덮친 순간입니다. 큰 지진 나는 소리가 들리더라고요. 꽝 하는 소리가. 밖을 보니까는 먼지가 이렇게 뿌옇게 자욱하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버스가 멈춘 곳은 건물 바로 앞 버스 정류장이었습니다. 버스에는 12명이 타고 있었는데 정차한 순간 건물이 무너졌습니다. 버스 정류장이에요. 그래서 버스를 그 건물 앞에서 사서 타고 그러는데 중앙에 딱 있어요. 그 건물 무너진 중앙에. 현재 이 가운데 8명을 구조했고 4명을 찾고 있습니다. 구조된 8명 대부분이 60, 70대 어르신들입니다. 함께 매몰된 승용차 한 대에는 몇 명이 타고 있는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이 구역은 재개발 구역으로 철거 작업이 한창이었습니다. 광주 시내에서 전남 화순으로 나가는 왕복 7차로 도로라 차들이 많이 다니는 곳입니다. 현재 5개 차로가 모두 묻혔고 남은 2개 차로도 잔해로 가득합니다. 근처에 사는 시민은 2달 전부터 철거 작업이 계속됐다고 말했습니다. 안쪽이 보이지 않게 건물에 천막이 둘러쳐 있었다고도 설명했습니다. JTBC 정영재입니다. 시청자 여러분, JTBC 뉴스룸을 시작합니다. 어제 9명의 목숨을 앗아간 광주광역시의 철거 사고 소식부터 전해드리겠습니다. 사고 이튿날 현장에선 복구와 감식이 진행됐습니다. 오늘 관할구청은 철거업체의 문제를 지목했습니다. 업체가 구청에 낸 철거 계획을 제대로 지키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구청도 할 말은 없어 보입니다. 저희가 취재해보니 사고 8일 전 구청에 위험을 알리는 민원이 접수됐습니다. 돌덩이가 떨어져 안전 문제가 우려된다는 내용입니다. 이때 제대로 대응을 했다면 어제 참사는 없었을지 모릅니다. 박병현 기자입니다. 지난 2일 광주광역시 동구청에 한 통의 민원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건물 철거 작업을 위해 쌓은 흙더미에서 돌덩이가 떨어져 내린다는 전화였습니다. 6월 2일쯤 아마 5쯤 된 것 같거든요. 돌덩이가 떨어지면서 수술하는 소리에 지금 안전장치를 아무것도 안 한 상태에서 위험하겠다 싶어서 구청에 전화를 했어요. 돌이 떨어진 곳은 차와 사람이 다니는 길이었습니다. 전화해서 빨리 조치를 해달라. 여기는 인도다. 사람이 지나가는데 뺄 수도 없다. 민원인에 따르면 구청 측은 재개발 조합에 연락하겠다고 답변했습니다. 급하게 자기도 끊고 조합에다 바로 이야기한다고 그러고 끊었던 것 같아요. 하지만 사고가 날 때까지 도로와 인도 통제 등의 구체적인 안전 조치는 없었습니다. 사고 현장 인근 주민은 어제 처음으로 안전망을 덮고 작업하다가 사고 난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구청 측은 감리 회사가 있었기 때문에 현장 점검은 따로 하지 않았다고 설명했습니다. 우리가 민원 생길 때 한번 현장을 가서 어떤 주의사항을 주고하는 부분이었고 별도로 계획을 세워서 현장 점검한 적은 없습니다. 감리가 있기 때문에요. 또 민원 전화를 받은 사실에 대해선 전화를 받은 담당자가 누구인지부터 알아보겠다고 답했습니다. JTBC 박병현입니다. 건물이 무너지기 전 주민들이 찍어둔 사진을 보면 이상한 점이 많습니다. 제일 이해가 되지 않는 건 위에서부터가 아니라 건물 아래층부터 먼저 부순 듯한 모습이 담겼다는 점입니다. 공사 순서를 제대로 지키지 않은 정황들 속속 드러나고 있습니다. 정영재 기자입니다. 5층짜리 건물은 그대로 버스를 덮쳤습니다. 2주 전 주민이 찍은 사진입니다. 건물 뒤쪽에 흙을 쌓고 있습니다. 건물 위로 굴착기를 올려 위에서부터 부수기 위해서입니다. 이런 공법은 건물을 해체할 때 자주 사용됩니다. 크레인을 이용한 것보다 비용이 싸기 때문입니다. 철거 작업이죠. 그래서 위에서부터 이렇게 내려오는 작업이었나요, 방식이? 예. 그런데 철거업체 관계자는 다른 말을 했습니다. 어제 일부 낮은 부위를 좀 하고 오늘 처음입니다. 뒤쪽에 있던 별관의 아래를 먼저 부수고 거기에 흙을 쌓아 올렸다는 겁니다. 무너진 건물 뒤편으로 넘어와 봤습니다. 아주 흙이 높게 쌓여 있고 현재 감식이 진행 중입니다. 건물이 무너지기 직전에 이쪽 편에서 찍은 사진을 하나 보여드리겠습니다. 건물 위층 외벽은 그대로 멀쩡한데 아래층 벽만 뻥 뚫려 있는 모습입니다. 보통 해체 작업서와 구조 안전성 검사 결과를 구청에 제출해 허가를 받습니다. 해체 계획서는 5층에서부터 아래로 차례대로 부순다고 돼 있습니다.
그런데 다른 사진을 봐도 건물 한쪽의 아래층 뒷벽이 모두 뜯겨 있습니다. 3층까지 부수고 내려와 1, 2층을 해체한다고 구청에 보고했지만 지키지 않은 정황이 드러난 겁니다. 안전성 검사 결과가 이상이 없다고 나왔는데도 무너진 건 이렇게 건물 한쪽의 아래층을 먼저 부쉈기 때문이란 분석이 나옵니다. 어쨌든 쏠려요, 그렇게 되면. 그렇잖아요. 사람의 다리가 있으면 한쪽 다리를 잘라낸다는 한쪽 다리가 재생하기 쉽나? 어렵잖아요. 며칠 전엔 작은 사고도 있었습니다. 여기 보시면 지금 A자형으로 돼 있잖아요. 짝이 없었어요. 그냥 반듯이 있다가 안쪽에서 한번 무너짐이 있었대요. 안쪽에서. 그래서 이제 부랴부랴 저걸 된 걸로 알고 있거든요. 관할구청도 철거업체가 애초 보고한 해체 계획을 지키지 않은 것으로 의심하고 있습니다. JTBC 정영재입니다. 시공사인 현대산업개발의 책임론이 커지고 있습니다. 계약도 맺지 않고 하청에 재하청을 주는 불법 하도급 의혹에 휩싸였기 때문입니다. 정몽규 회장은 현장으로 가서 사과는 했는데 불법 하도급은 없었다고 주장했습니다. 정원석 기자입니다. 이번 사고로 고통을 겪고 계신 모든 분과 국민들께 진심으로 머리 숙여 사죄드립니다. 시공사 회장은 고개를 숙였지만 사고 원인 조사를 통해 문제가 있었던 것으로 드러나면 책임을 피하기 어렵습니다. 사고 직후엔 불법 하도급 논란이 불거졌습니다. 소방당국 브리핑에 참석한 철거공사 관계자가 본인의 소속을 밝히지 않자 철거회사가 재하도급을 준 게 아니냐는 의혹이 일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회사 명이 어떻게 되시냐고요? 철거 작업은 한솔기업이요. 한솔기업이요? 선생님 한솔기업 관계자세요? 아니, 그러진 않습니다. 선생님 소속이 어디시냐고요? 아니, 그건 나중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제가 여기. 이후 해당 관계자는 현대산업개발의 현장 소장인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철거공사 재하도에 관해서는 한솔기업과 계약 외에는 저희는 재하도를 준 적이 없습니다. 법에 위배가 되기도 하고 재하도의 건 없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다만 현장을 방문한 노형우 국토부 장관은 형식상 요건은 갖춘 것으로 알고 있다면서도 사실관계를 더 조사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애초 철거공법에 문제가 있었는지도 국토부와 경찰 조사 과정에서 밝혀져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에 대해 현대산업개발은 명확한 답을 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경찰 조사를 해서 진상규명이 돼야 될 것 같고 이제 그 부분은 저희가 협조를 최대하겠는데 그 부분은 저희가 여기서 저희가 맞다 거기가 맞다 이렇게 말씀드리기는 현장 자체가 훼손되어 있기 때문에 시공사로서 현장 관리에 안일했던 게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입니다. JTBC 정원석입니다. 9명의 목숨을 앗아간 광주 재건축 공사장 붕괴 사고 속보입니다. 경찰이 감리업체 대표를 불러서 조사했고 오늘까지 모두 7명을 입건했습니다. 공개된 해체 계획서를 본 전문가들은 철거 공사가 계획부터 시공까지 다 엉터리였다고 지적했습니다. 박병현 기자입니다. 광주경찰청은 사고가 난 건물의 재개발 공사 감리를 맡은 A씨를 불러 조사했습니다. 경찰이 강제 수사를 시작한 지 이틀 만입니다. A씨는 죄송하단 말만 남겼습니다. 한 말씀 해주세요. A씨는 감리로서 공사가 애초 계획대로 진행되는지 관리 감독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하지만 A씨는 사고 당일 현장에 있지도 않았습니다. 또 건물이 안전성에도 문제가 없다는 결론을 내렸다는 의혹을 받고 있습니다. 경찰은 이 밖에도 재하도급 의혹 등 사고를 둘러싼 여러 의혹들을 꼼꼼히 들여다볼 방침입니다. 재하도급 관련해서도 많은 의혹들을 제기들을 하시는데요. 그 부분도 지금 조사 중이고 공무원들이 적정하게 그 민원 처리를 했는지 이런 부분도 포함해서 경찰은 오늘까지 현대산업개발 소속 현장소장 등 모두 7명을 업무상 과실치사상 등의 혐의로 입건했습니다. 부실공사 의혹도 점점 짙어지고 있습니다. 어젯밤 공개된 건물 해체 계획서를 본 전문가들은 철거 공사가 계획부터 시공까지 엉터리였다고 지적했습니다. 이 건물의 특성을 고려해야 해체 계획은 전혀 현재 반영이 안 돼 있다. 건물 벽마다 특성을 고려해 벽이 받는 압력을 따져보고 그에 따른 철거 계획을 세워야 하는데 그러지 않았다는 겁니다. 5층, 4층을 갖다 해체하는 걸로 그렇게 계획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실제 시공은 그렇게 시공한 게 아니고 실제 전부 가운데 부분 그러니까 2층이나 3층 정도를 취약화를 시켜서 이렇게 부실한 해체 계획이 보고됐지만 공사 허가 과정에서 걸러지지도 않았다고 했습니다. 허가기관에 갖다 제출했더니 허가기관에서도 검토 없이 또 허가를 해주셨고 안전 불감증이 부른 참사는 애꿎은 9명의 목숨만 앗아갔습니다. JTBC 박병현입니다.